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YTN이 있는 이곳 상암동에서는 날씨가 마치 한 저녁 8시 정도에 어둑어둑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비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지금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된다.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것은 기상해설이 아니라 기상예보인데요. 과연 지금 기상청 그렇게 기상예보의 예보를 잘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만전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가정에만 누진제로 하는 것도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지희 전 정책위 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진제가 없어져서 많은 가정이 좀 더 부담 없이 전기를 쓸 수 있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블랙아웃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진제와 블랙아웃의 위험성 사이에 합리적인 절충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누진제를 좀 더 완화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전력 확충을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정도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절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시작돼야겠죠? 자신이 미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고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정현 의원이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더 잘해야 한다면서 한 얘기인데요. 이정현 의원의 이런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상대를 적으로 보는 현상이 무척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경향은 17대 국회부터 특히 강화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정치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즉 상대는 적이라는 사고는 내 자신 혹은 우리 편은 절대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절충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키는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이런 이분법적 선악의 사고를 가지게 될 경우 이런 사고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갈등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정현 의원의 이런 말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필요한 주장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사단으로 보여지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박지원 비대위가 출범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 혼자는 당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면서 손학규 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특정인의 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에 기반한 정당보다 더욱더 그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인물이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정당의 생명력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선 직전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정당들을 봐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아마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런 점을 우려해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인물 중심의 정당, 지역 기반의 정당, 둘 다 모두 긍정적인 정당 행태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고액자산가가 조세 회피처 등으로 이민을 가서 탈세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국외 전출의 경우는 2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네요. 예,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이민 가서. 예, 희한한 나라들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이런 거 막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6 세법 개정안에서 눈에 들어오는 제도라서 이제 한번 골라봤는데요. 국외 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일명 국외 전출세가 신설된 겁니다. 예. 그 조세회피처 이민 등을 통해서 비거주자로 전환해서 상속세, 증여세 회피하는 등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요. 예. 대부분의 조세 조약에서 주식 양도 차익은 거주지 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양도는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비거주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에 국외 자산의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세가 과세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 국외 전출세는 이 국내 거주자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경우 이제 일단 그날 국외 전출일 날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한다는 건데요. 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비거주자가 양도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는 이 그 국외 전출세에 포함은 안 됐고요. 또 현황 파악이 어려운 국외 재산도 시행 초기에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주식의 양도 차익을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국외 전출세 과세 대상도 대주주로 한정한 것이죠. 그 희한한 나라 국적 얻는데 돈 내는 모양이던데 한 2억 넘게 낸다고 독일 슈피겔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이 국내 최대 지하 쇼핑몰이죠. 코엑스몰 강남에 있죠. 컬트몰. 이거 도심공항, 공항타워 이런 거 컬트몰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임대차 운영 사업자 선정, 여기서 이제 그 임대차 운영 사업자로 운영권을 딸 거 같은 모양이에요. 그죠? 예. 예. 10년 운영권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실은 이 신세계 백화점뿐만 아니라 그 애경, 현대백화점까지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을 포기해서 결국은 신세계가 단독에 입찰해서 응한 것 같습니다. 올 초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도심공항이 발주한 이 코엑스몰, 칼트몰 임차 운영 사업소 선정 초기에 여기에 이제 현대하고 신세계 외에도 애경이 같이 참여하는 3파전 양상을 보였는데
애경이 1차 심사까지 통과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제 본입찰 제안서 제출 포기한 거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예. 이 코엑스몰 위탁 경험,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국무역협회하고는 또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현대백화점 가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스로 사업성 검토 끝에 포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신세계가 이제 본계약 협약을 거쳐서 8월 16일 이전에 체결하고 임대기간 체결일부터 10년 이렇게 또 이제 나중에 또 재계약 10년 거의 20년은 가능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신세계그룹이 이제 이마트 자회사 신세계 프로퍼티가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코엑스몰, 9월 완공 예정인 스타필드 하남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남 쪽에는 참 신세계가 다시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인텔이 연말 3차원 크로스포인트라는 뉴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워서 메모리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메모리 옛날에 인텔이 메모리 만드는 그렇죠. 회사였다가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맨날 그렇죠. 있었죠. 예. 이게 이제 포기하고 CPU만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메모리를 만들게 되면 이게 29년 만에 컴백이라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이제 예. 중국에 있는 메모리 분야 반도체 회사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인텔과도 예. 사활을 경쟁을 해야 할 판입니다. 예. 롭 크록 인텔 메모리 솔루션 그룹 총괄 부사장이 예. 이 올해 말부터 크로스포인트 기술 기반의 메모리 양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크로스포인트라는 거는 지금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보다 1000배 빠르고요. 예. D램보다 10배 많은 용량을 갖출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예. 인텔이 지난 1일에 중국 다롄의 공장을 준공하고 3D 낸드 생산을 시작했으니까 일단 만발 준비는 끝낸 셈인데 인텔이 마음을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29년 만에. 예. 87년도에 메모리 분야에서 철수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이 워낙 거세게 추격하니까 우리는 CPU를 잡자 해가지고 CPU로 회사로 들어갔던 건데 예.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클라우드니 사물 인터넷이니 이게 바뀌다 보니까 CPU로만 가지고는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예. PC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드론이나 로봇 등 여기 탑재될 CPU와 메모리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전체를 다 아우르겠다라는 지금 전략이고요. 예. 최근 인텔이 이제 SSD 시장에서 3D 낸드를 앞세운 삼성전자의 추월을 당했습니다. 근데 연말부터 다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은 다시 상황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 선수단도 리우에 간 모양이에요? 예, 어제 리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 리우올림픽 공식 사이트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북한은 남자 11명, 여자 20명, 모두 31명의 선수를 출전시켰고요. 이 북한이 전통적으로 이 역도가 강한데 이 역도에서 이번에 남자 4명, 여자 3명 출전시켜서 역도에서 이 메달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이 역도에서만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냈고요. 역도 외에도 육상과 수영, 탁구, 양궁, 유도, 레슬링 등 9개 종목에 참가를 했는데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이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20위였는데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북한은 역대 최고 성적인 금메달 5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정행 대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키요시 위원장이 리우 올림픽에 불참한다며요? 예. 근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이 올림픽이 이 선수들이 모여서 이 경기만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각
각종 이 스포츠 관련 회의가 함께 열리는 이 국제 스포츠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문대성 IOC 위원 직무 정지 청분 받았죠. 또 한 분의 IOC 위원인 이건희 회장은 지금 병상에 계시고요. 그러면 KOC 대한올림픽위원장 김정희 회장은 또 이 건강상의 이유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 이 한국 스포츠를 공식적으로 대표해서 외교 무대에 나설 인사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이 외교 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걱정이네요, 진짜. 그죠? 예. 그 유승민 코치는 언제 리우올림픽 이때 뽑힌다면 이때 선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IOC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을 하고 투표가 열리고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래서 이 유승민 코치라도 좀 IOC 선수위원회 꼭 당선이 됐으면 글쎄 좋겠습니다. 말이에요. 예. 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내일 스웨덴을 상대로 평가전 치른다고 그러네요. 예,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평가전을 치르게 되거든요. 내일 오전 8시입니다.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는 뭐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게 더 많았죠. 왜냐하면은 0대1로 패했고요. 이 손흥민, 이찬동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신태용 감독은 이 스웨덴전에서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 뛰지 않았던 이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 소속의 황희찬 선수 출전한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표팀의 수비 조직력이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됐는지를 좀 평가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웨덴전이 끝나고 우리가 이 올림픽에서 피지, 독일, 멕시코와 한 조거든요.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리게 되는 이 피지를 상대로 1차전을 벌이게 되는 브라질의 사우바도르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손시현 선수가 말로 홈런을 쳤는데 말이에요. NC가 선두 두산하고 승차를 많이 줄였네요. 그 덕분에. 예, 많이 줄였습니다. 이 NC 손시현 선수 어제 삼성전이었는데 말로 홈런으로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NC가 삼성의 9대5로 역전승 거뒀고요. NC가 이 선두 두산과의 승차는 어느새 많이 줄였습니다. 이 두산과의 승차가 2경기 반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NC를 응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NC가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이 두산하고 1위 경쟁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 프로야구가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다른 경기에서는 한화가 SK를 12대8, LG가 롯데 5대2, 기아가 KT를 9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브리티시 여자 오픈 1라운드에서는 이미림 선수가 단독 선두라고 그러죠? 예, 이미림 선수 이 브리티시 여자 오픈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인데 1라운드에서 10언더파 62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거든요. 대단한 성적입니다. 10언더파. 브리티시 여자 오픈 최소타 타이 기록이고요. 어제 경기에서 이 보기 하나 없이 이 버디만 10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주목받는 이유가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열리는 대회인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김세용 선수 이 3언더파로 공동 11위, 전인지 선수는 2분파로 이 공동 46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 나태주입니다. 제 고향 공주에 유구천이란 조그마한 냇가가 있습니다. 한때 각종 폐수로 오염되고 주변 풀꽃들도 숨쉬기 힘든 곳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복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풀꽃이라도 늘 곁에 있는 냇가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좋지 않을까요? 환경 사람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G맥스. 등산 장갑도 G맥스,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넥스트 레벨 이용해 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 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 레벨. 내게 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남양주 다산 신도시 요즘 인기죠? 그런데 다산에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고층 한강 조망권 5베이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 강남 잠실과 통하는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기아자동차 2016년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 원 유료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족 시 차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20층 파노라마 뷰의 랜드마크. 세계적 건축 디자이너의 혁신 설계. 5성급 호텔 얘기? 아닙니다. 개통 예정 KTX 동탄역을 곁에 둔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 IT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금강 펜테리움 IT 타워입니다. 1600-0453 금강주택. 지금 시각 8시 31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주행 여건이 좋지 않아서인지 확실히 평소 금요일 출근길에 비해서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이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안양교에서 양평교 사이 양방향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성산램프 부근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교통량이 느리게 이동합니다.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도 기름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희진출램프 그리고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성산로도 성산 2교에서 마포구청역 쪽으로 반대편으로 연희나들목 이전부터 이대 후문까지 각각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천호대교 부근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가양대교 목간 지점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산대교부터 가양대교 부근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자유로 김포대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현재 강변북로 반포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은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밀립니다.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행주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강변북로보다 조금 더 길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저희가 앞서 2부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알아본 문제가 있었죠. 바로 김영란법인데요. 자, 이 김영란법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그 이후에 지금 농촌, 농어민, 농림, 축산 이쪽 종사자들 그리고 화훼 종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합헌이 났어요. 그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표결 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러니까 부정청탁과 금품, 뇌물, 수수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이고 그렇죠. 전 국민적인 지금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350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350. 350이 이제 뭐냐면 무슨 암호 같은데 요새 북한이 난수표를 16년 만에 제기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건 아니고요. 350이라는 게 이제 식사는 3만 원까지 그리고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자, 지금 일단 농민이라든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화훼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발이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 말이죠. 이 법, 그러니까 부정청탁과 뇌물은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경기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아까 식사 말씀하셨는데 이 식사가 단순히 끼니가 아니라 거기에 음료와 주류까지 포함한 3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합헌 결정이 났지만 그 현재 결정을 보면 이 법과 시행령으로 나누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는 불법이지 않은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걸 가액 기준이라고 한다면 금액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가액 기준을 얼마로 하느냐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를 그때그때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위 법령으로 그러니까 시행령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어제 헌재 결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시행의 방식은 여론의 그 반응을 여론을 반영하고 정부와 국회가 신중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국회가 고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죠. 이제 법은 국회에서 고치는 거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꿔야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국회에서 정부더러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김영란법에서 우리가 금지하자는 취지는 현금이 오고 가고 검은 돈이 오고 가고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가고 이른바 이제 막 샷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밥을 3만 원짜리 먹느냐 4만 원 먹느냐 선물을 5만 원이냐 10만 원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정부에서 너무 특히 정부의 한 기관이 그런 겁니다. 너무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을까 봐 지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비현실 특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총괄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조차도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심각한 경기 위축을 가져온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대로 시행이 되면 민간 소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은 이제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9월 28일까지 이제 만드는 건데 국무회의에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8월 4일 날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가권익위원회, 법제처,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를 불러서 논의를 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3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게 1차에만 3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합쳐서인가요? 1차를 다 포함하는 거죠.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한 번 만났을 때 음료와 주류와 식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에 삼겹살 2인분을 먹고 소주 2병을 마셨다. 이게 3만 원 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요새 22,000원, 3만원 넘죠. 삼겹살 1인분 11,000원 하는 데 있으니까. 그러면은 2차에 호프집에 갔어요. 예? 생맥주 한 잔 먹었어요. 이거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입니다, 예. 그럼 걸리는 거구나, 예.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말이에요. 예.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의 마이너스 0.2%포인트가 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가 한 7만 개 정도 1년에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화훼농해를 다 포함해서 KDI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1년에 11조 5,600억 원, 약 12조 원, 매달 1조 원씩의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 보실 때 지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신데, 예? 네.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그럼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그건 참 말씀하기 어려운데, 예.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여야 없이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건데요. 3, 5, 10을, 5, 10, 20. 3, 5, 10을 5, 10, 2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예. 농식품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화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화를 보낸다 이럴 때, 그게 보통 얼마예요? 한 10만 원 하지 않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현행 10만 원은 뭐가 포함되냐면은, 이제 조화에다가 조이금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가까운 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화만 보내고 조이금은 안 보낸다든가 이럴 수 50, 20으로 바꾸자. 예? 50, 20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그래야지 삼겹살에다 소주 먹은 다음에 2차에 호프집에 가서 생맥주 한 잔 먹고는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무엇보다도요, 국민 여론이 농산물이나 수산물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뇌물로 보느냐 하고 여론조사가 몇 개가 나와요. 예. 근데 60%가 넘는 국민들은 그건 뇌물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결정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국회에서 이 뜻을 모아가지고 언제까지 정부에 요구해서, 정부는 언제 정도까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정부는 이제 9월 28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고. 8월 말까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8월 말, 9월 초까지는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법제처로 갔고, 그 다음에 차관회의로 가고, 마지막 국무회의 가고, 대통령을 받는 거니까. 예. 8월 달에는 이제 결정이 국회와 정부 사이에 의견 조율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당내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선숙, 김수민, 예?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됐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로서야 유구무원입니다. 네. 다만, 이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두 건이거든요. 박준영 의원 건 하나하고 박선숙, 김수민 두 건이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래요. 네. 그런데 같은 날 동시에 사전 구속영장이 다 기각된 거를 다시 재청구한다는 것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기에게 쏠리고 있는 의혹과 따가운 시선을 따돌리기 위한 정책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저희로서는 당의 중요한 국회의원 세 분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죄송할 뿐인 거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김영란법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요. 첫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시행령을 현실감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법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은 법을 개정하고 손질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9월 말 이후에 시행 이후에 해도 늦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손질해야 할 게 이번에 이제 사립학교 교수 교원들이라든가 배우자들 문제까지 다 합헌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 또는 정당의 지도자들은
왜 여기에 빠져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법 개정 문제까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농축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뭐냐면 일단 그 금액부터 좀 조정해 달라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너무 이게 비현실적인 시행령을 정부의 한 기관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그건 정말 손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금요일 마지막 순서죠. 항상 여러분을 찾아뵙는 영화와 관련된 얘기하는 순서인데요. 오늘도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부산행의 인기가 좀 높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바뀔 것 같죠? 네, 이제 1위에서 내려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가 690만 명이니까요. 아마 오늘 중으로 700만 명 돌파하게 될 것 같습니다. 700만 명?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한국 전쟁 영화하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첩보 영화 제이슨 본 나란히 개봉을 합니다. 근데 어제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니까요. 일단 인천 상륙작전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부산행, 3위 제이슨 본인데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좀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말을 통과하면서 또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이슨 본. 이건 외국 영화가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랑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경우도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 영화가 흔히 잘 되기 시작하면 독주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인천 상륙작전. 여기 리암 니슨 나오잖아요. 그죠? 예, 메가더 장군으로 나오죠. 메가더로. 네. 예.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으로 이제 리암 니슨이 한국 영화에 출연한다 해가지고 이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죠. 예. 예. 근데 영화 속에서 실제로 보니까 메가더 장군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머리 스타일부터. 서양 사람이니까. 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예. 메가더 장군 모습을 좀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예. 그런 흔적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한국 영화에 할리우드 스타 배우인 리암 니슨이 출연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객들한테 지금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영화를 보시면 리암 니슨이 연기한 메가더 비중은 당초 예상과 달리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중간중간에 잠깐씩 나와서 아주 멋있는 말 한마디씩 던져주고 들어가고요. 예. 오히려 영화는 그 한국군 장교인 이정재 그리고 북한군 장교인 이범수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요.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면 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의 동태를 살피고 또 인천 앞바다에 또 기뢰들을 많이 설치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배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스파이 임무를 띠고 이제 파견된 그런 비밀 첩보 요원들이 있었어요. 예. 실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들의 활약상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영화에서 거의 마지막 한 10분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저는 인천 상륙 준비작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정직하지 않을까. 예. 네. 아주 논리적이십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찌됐든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이범수 씨가 이제 북한군 장교 님계진으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정재 씨가 이제 장학수라고 하는 한국군 장교. 근데 북한 최고사령부로부터 이제 인천 지역의 상황을 이렇게 시찰하기 위해서 파견된 장교로 이제 위장을 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기뢰 배치도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도 안 똑같아요. 잘 안 돼요. 예. 게다가 링게진이 이 장학수
저 자식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체가 탄로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작전도 이제 실패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이제 임계진과 장학수 간의 정면 격돌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 상륙 작전. 네. 그 제이슨 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본 얼티메이텀의 후속작인가요? 네, 후속작입니다. 후속작이죠. 근데 본 얼티메이텀이 워낙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라서 아니 이 영화가 20년 아니 20년까지는 아니고요. 9년인가요? 예, 9년입니다. 9년. 예. 2007년에 본 얼티메이텀이 나왔고 그 전에 본 스프리머시, 본 아이덴티티 3부작 시리즈로 쭉 연결이 되면서 근데 이게 좀 우울해요, 그 시리즈가. 예. 그런데 액션이 굉장히 본 아이덴티티가 이제 1편인데요. 이게 사실 제이슨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CIA 비밀 요원이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 하든가 그렇잖아요. 자신의 이전 기억을 전부 다 삭제당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비밀병기로 키워지죠. 근데 나중에 자신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 첩보물이 좀 이전에 첩보물과 좀 다른 특히나 007 시리즈와 차별화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키웠던 그 우리로 치면 국정원이죠. CIA를 상대로 이제 대결을 펼친다는 얘기예요. CIA는 이제 제이슨 본이 위험 인물로 제이슨 본을 이제 낙점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그 따라 붙죠. 추적 요원들을 따라 붙이는데 그거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뭐 온갖 추격전을 다 하는 그런 과정이 뭐라 그럴까 21세기 들어서 이제 새로운 첩보물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이제 극찬을 들었죠. 특히 본 얼티메이텀 같은 영화는 굉장히 그 뭐랄까 정교한 액션씬이 그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예를 들면 이 다른 이제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 다른 층에 뛰어들어요. 뛰어드는 과정을 다른 건물의 다른 층에 들어가는 다른 층으로 탁 하고 뛰어드는데 카메라가 같이 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정말 생동감 있는 액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폴 그린그래스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감독이 이제 본 스프리머시부터 이제 그 연출을 맡으면서 굉장히 스피디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그런 그 액션 시퀀스가 이 본 시리즈의 어떤 그 뭐랄까요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본 얼티메이텀으로 끝이 났어요. 완결이 됐는데 이제 할리우드가 잘하는 게 뭡니까? 더 비기닝 다시 돌아가는 거. 그렇죠. 리부팅 시키는 거. 이거 또 잘하잖아요. 이번에 또 얼마 안 있으면 배너가 또 나와요. 배너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소재가 다 떨어진 거죠. 이제. 그렇죠. 슈퍼맨도 리턴즈하고. 그렇죠. 배트맨도 비긴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본 얼티메이텀이라고 하는 시리즈도 9년 만에 속편이라고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이미 완결된 작품을 이제 이어가는 거죠. 아이러니인 게 배우는 늙었는데 다시 그게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슨 본이 숨어 살아요. 그리스 또 국경 지역에서 격투기 시합에 나가서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숨어 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갑자기 디어 헌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CIA는 계속해서 어떤 제이슨 본의 위치를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 제이슨 본의 조력자가 한 명 있죠. 역시 CIA 전직 CIA 요원이었던 니키라고 하는 여성 요원이 있습니다. 이 니키가 해킹을 합니다. CIA 본부를. 그래서 CIA의 비밀 작전 그 리스트를 다 뽑아내는데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하죠. 근데 그때 한참 아테네에서 이제 시위가 격화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반정부 시위가 막 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접선하기가 좋죠. 그런데 그 상황을 또 CIA는 인지를 합니다. 일단 해킹 당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하고 그래서 누가 해킹했느냐까지도 알아내요. 그래서 이제 이 니키와 본이 이제 접선하는 장소에 그 특수부대 두 팀과 그다음에 저격수를 이제 프랑스 배우인 뱅상 카셀이 저격수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니키와 본을 제거하려는 작전을 시도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러면서 둘이 알겠습니다. 아주 알차게 도망다니는 알차게 도망다니는 도망도 알차게 다니지. 그럼요. 박진감 넘치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랄까요 조금 이제는 좀
그 레전드가 된 그 영화들은 좀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 지금 나오는 음악이 뭐죠? 네, 이게 본 언틸리미텀의 삽입곡입니다. 예. 발음이 약간 괜찮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다시 발음은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예. 예. 본 얼티메이텀에 삽입된 곡입니다. 모비의 Extreme Ways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최강희 평론가는 여기서 작별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금요일 순서도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오늘은 비 내리지만 내일부터 다시 덥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휴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절정을 절정답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